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도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친구 중에 시댁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시댁하고 인연을 끊은 지 몇 년이 되니 스트레스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 있죠? 물론 좋은 시댁도 있겠죠. 오히려 친정가족이 애를 먹이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남녀가 모여 사는 것도 골치가 아픈데 서로 가정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남편이 당차게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나오니까 이렇게 편해졌어요. 제 이야기를 사연에 올려 다른 분들도 참고하면 좋겠다고 지인이 그러길래 창피하지만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부족한 제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저는 남편과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지하철에서 가방을 두고 내려서 발을 동동 굴렀는데요. 보조 가방 안에 왜 지갑을 넣어놨을까요? 발밑에 두고 그냥 내려버렸어요. 지하철 직원분께 읍소를 하고 나갈까 했는데요. 같은 빌딩 안에서 근무하는 남자를 보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붙잡았어요. 그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돈을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명함이나 연락처 주시면 제가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저도 회사가 삼성동 우주빌딩에 있거든요. 역 개찰구를 나오다가 같은 빌딩으로 출근하던 남편은 저를 보고 처음에는 누군가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가끔 지하철역에서 같은 빌딩으로 들어가던 사람이라 아는 척을 했던 거였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던 남편은 아하 하면서 알아보더라고요. 아, 네, 12층 맞죠? 3만 원이면 될까요? 현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더 드려요? 아니에요. 10,000원이나 5,000원만 빌려주고 지금 지하철 요금 내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사무실 가면 가서 돈 드릴게요. 남편이 돈을 빌려줘서 일단 출근하고 나중에 가방을 찾았어요. 그 계기로 인연을 쌓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아무리 같은 빌딩이라고 해도 처음 보는 사람이나 다름없었는데 돈을 빌려주는 등 성격이 좋았어요. 파지를 끌고 가는 할머니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빌딩에서 나름 1등 신랑감 후보라고 했는데요.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어요. 다정하고 남을 잘 배려하기 때문인데요. 진중하게 연애하는 편이라 여자친구도 쉽게 사귀지 않았대요. 지금까지 들으시고 남편 자랑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남편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남편이 저와 연애를 결심한 이유는 가방 잃어버렸다고 울먹이던 모습이 꼭 어린애 같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챙겨주고 싶었다는데 아무튼 남녀 만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우리 집에서도 남편을 좋아했어요. 왜냐면요. 저랑 연애할 때 우연히 부모님과 오빠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이 척척 알아서 식당 일을 도왔는데요. 그 모습에 친정 식구 모두 빠져버렸어요. 베테랑처럼 움직이는데 알고 보니 남편 집안도 식당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일을 잘한 거야? 대단하네. 네, 우리 집도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아버님 가게는 참 화목해 보여서 좋아요. 그래? 나는 자네가 참 듬직해서 좋은데. 우리 딸하고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네. 아예 평생 만나도 좋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저희 영업 안 하거든요. 손님 다 나가고 나면 가끔 저희끼리 가볍게 한잔하면서 뒤풀이하는 것이 우리 가족 행사였어요. 그날은 제 남편까지 있으니 아버지가 장식장 깊숙하게 박아둔 약주를 꺼내셨어요. 오빠도 주방일을 끝내고 술자리에 합석했는데요.
그래, 내 동생 덜렁이잖아. 맨날 뭐 하나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만난다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거든. 근데 자네는 진중하고 차분하고 좋아. 나도. 내가 무슨 덜렁이야. 가방 한번 지하철에 놓고 내렸을 뿐인데. 다들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엄마까지 과일을 깎아서 남편 앞으로 밀어주었는데요. 온 가족이 남편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절정을 이루었어요. 그래, 나도 좋다. 과일도 더 먹고 가요. 오늘 손님 많았는데 고마웠어요. 어찌나 손이 빠르던지 내가 한 수 배웠어요. 말 놓으세요, 어머님. 제가 도움이 돼서 다행이네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온 집안 식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남편과 저는 잘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직장은 강남 쪽이지만 집이나 식당은 인천에 있었어요. 남편의 본가와 식당은 경기도 여주에 있다고 했어요. 둘 다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서울로 직장에 다닌다는 공통점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남편의 식구들이 궁금했어요. 남편이 늘 예의가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라 시모나 다른 식구들도 다들 비슷하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좀처럼 남편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들은 어떤 분이셔? 너무 궁금해. 이야기 좀 해봐. 누나들 두 분 성격은 어때? 어머니는? 겨우 저한테 한 이야기가 시부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시모와 손위 신우 두 분이 함께 식당을 운영한다고만 했어요. 성격을 물어봐도 남편은 직접 가서 부딪혀보자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 저는 시댁 식구들도 저희처럼 소박한 식당을 운영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그 식당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가 운영하는 식당은 단독 건물 3층짜리 식당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꽤 알려진 식당이었고 직원 수만 해도 서빙하는 사람들만 15명이고 각각의 직원 수를 더하면 30명 이상이 되는 중소기업 같은 곳이었어요. 넓은 주차장을 가득 메운 자동차들까지 이곳이 말로만 듣던 대박 식당이구나 싶었어요. 식당이 이렇게 커? 왜 말을 안 했어? 이건 식당이 아니라 기업이네, 중소기업. 규모만 큰 거야. 요새 남는 것도 없대. 물가가 워낙 비싸잖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난 잘 몰라. 이렇게 남편이 겸손을 떨었어요. 하여간 저도 속물이라서 그런 걸까요? 식당이 크니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거기에 세련되게 생긴 시모와 후덕한 신우 두 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특히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드시는지 손을 꼭 잡고 식당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셨죠. 오진이가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식당 꽤 오래됐어요. 우리 친정에서 시작한 지 70년 이상 된 식당이에요. 물론 초창기 때 하던 곳이 여기가 아니지만. 네,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식당에서 아는데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손도 많이 가고 맛이 달라져도 손님들 다 떨어져 가고요. 오진이한테 들었어요. 며느리들 집도 식당 하신다고. 그거 하나 좋네요. 시모의 말이 떨어지자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식탁을 차려냈어요. 불고기부터 조기에 반찬이 수십 가지 나오고 돌솥에 밥까지 가져오더라고요. 반찬 한두 가지랑 소박한 청국장이나 순두부, 김치찌개를 파는 우리 집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어머니 말 편히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오진 씨가 식당 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큰 식당이라서 잘 알았나 봐요. 그 말에 시모의 표정이 싹 달라졌어요. 저는 실수라도 했나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벌써 가서 도와줬어? 우리 식당에 한 번 오라고 해도 안 오더니만.
아니요, 저희도 한 번이었어요. 저 데려다 준다고 왔다가 손님이 많아서요. 그래? 그럼 우리 새아가도 여기 와서 일 좀 도와줄 수 있겠지? 잘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식당 가면 맨날 사고 쳐서 아버지랑 오빠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큰 곳에서 일을 어떻게 할까 싶어요. 시모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걸 보는 신우들은 표정이 없었어요. 물론 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지친 표정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시모의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저랑 시모 옆에 붙어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 사람 직장 다니는데 식당 일 어떻게 도와? 애당초 시키질 마세요. 그러자 무표정인 큰 신우가 갑자기 끼어들었죠. 난 직장 안 다녔어? 그래도 다 할 수 있어. 식당 일이 무슨 대학 나와야 하는 일도 아닌데 뭘 못하긴 뭘 못해? 그 말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괜히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서로 말 한마디를 해도 송곳처럼 찌르는 것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네, 제가 이런 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식당에서 실수를 많이 할까 그렇죠. 가끔 와서 도와드릴게요. 부족하지만요. 저는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남편은 아예 그걸 차단했습니다. 그것도 단호하게 말이에요. 아니야, 무슨 식당 일?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식당 일도 타고난 사람들만 한다고. 우리는 그저 책상에 앉아 일이나 해야지. 이거 아무나 못해. 도대체 네 아빠는 그런 말을 왜 했니? 용기와 꿈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 사람은 식견이 부족해서 그래. 부모가 하는 일 자식이 도와야지. 안 그러니?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치가 다 떨려. 왜 이런 자리에서 아빠 얘기를 해? 죽은 사람 말이야. 시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분위기가 더 삭막해졌어요. 시모가 화를 내니 신우 두 사람도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이제 가보자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인사가 끝났는데요.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물어보니 우리 집처럼 화기애애하고 즐겁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군대식으로 하고 있대요. 워낙 크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일하는 집안이야. 당신네 집이랑 달라. 그러니 그것만 염두에 두고 시집 오면 돼. 솔직히 시댁 자주 안 갈 거고 엄마랑 부딪힐 일도 없으니 너무 걱정 말고. 진짜?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 안심이다. 아까 무서웠거든. 어머니, 나 마음에 드는 걸까? 아까 차 타기 전에 당신 마음에 든대. 잘 데리고 왔다고 하던데. 아무 생각 말고 결혼하면 돼. 나랑 하는 거지 우리 엄마랑 하는 게 아니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래요. 시모가 약간 무서우면 어때요? 남편하고 살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이 위험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요. 결혼 허락을 받고 혼수 장만에 식장 선정, 드레스 고르기 등등 결혼 전에 할 일이 왜 그렇게 많은가요? 직장 다니랴 준비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뭐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가 진행됐어요. 다들 식당 하는 사람들이라 도대체 어디 가서 상견례를 해야 할지 난감했는데요. 시모가 3층 자신의 식당으로 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 식당에는 여러 개의 예약룸이 있었고 그 지역에서 상견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시모의 가게를 보다 놀라시더라고요. 인천의 식당과 비교도 안 되게 큰 규모 때문인데요. 손님의 수도 우리와 몇십 배나 차이가 나니까요. 대단하다. 식당이 이렇게 컸어? 우리 사위도 재벌집 아들이었어? 아빠, 이게 무슨 재벌이에요. 그냥 우리랑 다른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말래요.
그렇게 기가 죽어 예약된 방에 들어갔는데요. 시모는 전혀 우리를 개의치 않았어요.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시모는 계속 가게 자랑만 하는 겁니다. 가게 매출이 어느 정도세요? 저흰 연 매출은 억 단위고 월은 1000단위예요. 그 정도 하는데 경기도에서 드물거려. 우리 식당이 친정엄마께서 물려주셨지만 그걸 유지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시모는 계속 돈 자랑이 시작되었어요. 상견례 내내 가게의 매출 현황을 들었는데요. 시모는 남편과 저의 결혼보다는 식당 홍보가 더 중요한 사람 같았어요. 손님 많이 초대할 일 있으면 여주로 오라는 거였어요. 엄마와 오빠 그리고 아빠의 어이없는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시모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가게 자랑 그만하세요. 아버님 식당도 반찬도 맛있고 손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가족 같은 아기자기한 분위기라서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내가 무슨 자랑을 해? 사실을 말한 건데. 그리고 아기자기해서 언제 돈을 버니? 시모가 살짝 남편에게 면박을 주자 아빠가 얼른 말을 이어나갔어요. 네, 그럼요. 저희는 식당으로 큰 돈 벌 욕심은 없어요. 저희는 재미있게 하려고 규모가 작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아내랑 할 일을 찾다가 시작한 거라 아들놈도 조리 자격증이 있고요. 그 전에는 가족끼리 화기애애하게 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웃으시니 다들 함께 하하하 웃게 되었는데요. 저는 자연스럽게 신혼여행으로 화제를 돌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시모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식당이 얼마나 힘든데 무조건 이익을 남겨야죠. 누가 식당을 취미로 합니까? 아니, 아버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식당이랑 규모가 다르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 얼마나 힘든데 재미있게 일하는 게 말이 되니? 우리는 똥줄이 타는데? 시모의 말에 상견례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무도 수저를 들고 밥을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여행 가는데 어딘 줄 아세요? 이번에 파리로 시작해서 마드리드로 갔다 올 예정이거든요. 네, 신혼여행 거기로 정했어요. 어머니, 우리 그런 이야기예요. 다들 식당 일로 지쳤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이미 제 마음을 아는지 신혼여행 이야기를 슬슬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콧방귀를 뀌듯 자기 할 말을 다 했어요. 사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식당을 친정엄마한테 물려받았다고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치열하고 냉혹하게 장사했죠. 자식들도 직원이랑 차별한 적도 없습니다. 다 같이 일하고 같은 걸 먹고 누군 자식 새끼 따뜻한 방에 놀게 하고 싶죠. 하지만 식당 일이 즐겁게만 할 수 있나요? 하고 시모가 발끈하며 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누가 들으면 싸우자고 하는 줄 알 정도였다니까요. 네, 그럼요.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야 식당 한 지 몇 년도 되지 않았어요. 사돈이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 말에 시모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시모 가게 최고, 시모 최고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하니 다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요. 남편이랑 저랑 겨우 안심했어요. 남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더라고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갑자기 시모가 수저를 딱 내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다들 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아직 먹고 있니? 시간 되면 조용히 나가라고 몇 번이나 했어? 큰애 너 말이야 너. 큰애야, 너 당장 가라. 예약 손님 25명 온다고 했어. 얼른. 큰 신우는 순간 얼어서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먹는 것이 소중하신 분이구나 싶었는데요. 나중에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시모가 어찌나 사납게 소리를 지르던지 나머지 사람들은 식사가 안 될 상황이었죠.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요. 시모는 주변에 아랑곳 없이 또 소리를 질러댔어요. 얼른 일어나! 게을러서 원. 너 진짜 직원이면 해고였어. 그러니까 넌 상견례 왜 왔니? 남동생 상견례 때 오는 거죠. 매니저 있는데 누나 꼭 가야 해요? 보다 못한 남편의 말에도 신우는 큰 신우에게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쳤어요. 아주버님도 계시는데 제가 다 미안할 정도였어요. 얘가 아주 게을러서 큰일이에요. 식당 사람들은 몸의 움직임이 빨라야 하는데. 일어나! 아휴, 정말 내가 못 살아. 다 드시고 가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요. 아빠가 너스레를 떨었지만 시모의 화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신우에게 막 몰아치고 있으니 남편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다 불편하시잖아요. 연 매출 1억 벌려면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얼른 가! 시모는 신우를 끌어내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시모의 행동에 우리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매몰차게 구는지요. 하지만 시모는 자기 가족들을 무슨 수행비서나 직원인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모님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이 결혼 말라고 할 뻔했다고 해요. 상견례가 끝나 우리 가게로 찾아온 남편은 아까 일을 죄송하다고 우리 가족에게 사과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죄송해요. 불편하셨죠? 저희 어머니가 가게 일에 열정적이라. 하지만 저 가연이는 식당에서 일 못하게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결혼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잘 진행되었고 기대했던 신혼여행도 좋았어요. 직장 생활이 힘에 부치지만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니 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시모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상견례에서 신우에게 하던 행동을 저한테 했어요. 6시 퇴근 후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시모한테서요. 퇴근했지? 오늘 단체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직원들 손이 모자라니까 네가 좀 와야겠다. 당장 오너라. 어머니, 저 오늘 못 가요. 여기 삼성동인데 여주까지 언제 가요? 너 아주 예의가 없구나. 시모가 오라고 하면 와야지. 어디서 토를 달아? 제가 그렇게 말하니 시모는 오면 오는 거지 못 오는 게 어디 있냐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려다 이 정도는 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전화가 오면 안 간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지 싶었어요. 화를 내니 저는 얼마나 황당한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며칠 후에는 반차나 월차를 내라는 겁니다. 오늘 반차 안 냈니? 언제 오니? 넌 우리 가게 언제 올 거야? 너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전화했으면 한 번은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시모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한 번도 들어주지 않는 못된 며느리로 만들어버리는 시모는 이제 아침마다 전화했어요. 와서 당장 일하라고 하는데요. 보다 못한 남편이 전화를 뺏고는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바빠서 못 간다는데 왜 그래요? 아니, 전업주부라도 갈까 말까인데 무슨 직장 끝나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모가 오라고 하면 오는 거지. 무슨 소리가 이렇게 많아? 이래가지고 식당 맡아서 하겠어? 엄마, 우리가 언제 식당 한다고 했어요?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남편의 말은 먹히는지 그 후에는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는 주말에는 꼭 오라고 매일 성화였어요. 평일에는 바쁘면 주말에 내려오라는데 못 간다는 것도 한두 번이죠. 남편은 안 가도 된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되니 무조건 거부만은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찾아가 제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게다가 임신도 준비해야 하는데 제가 체력이 약한 편이라 쉬지 않으면 생리불순이 오기도 했어요. 어머니, 하도 오라고 해서 주말이지만 오긴 왔는데요. 요새 몸이 안 좋아서요. 그리고 다음에는 오기 힘들 수가 있어요. 예, 하기도 전에 힘들다고 하니? 식당 일이 거기서 거기지. 할 수 있으니까 신우 따라가 봐. 저는 간단한 정리를 시킬 줄 알았지만 시모는 저를 고용된 직원 부리듯 하더라고요. 손님은 쏟아져 들어오죠. 저도 정신이 없어 설거지부터 식당 서빙에 채소 손질까지 하다 보니 밤이 되었어요. 아침에 와서 밤까지 허리 한번 펴보지 못했는데요. 결국 코피까지 쏟고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코피가 나더라고요. 제가 빈혈이 있어서 죄송해요. 밤이 되자 겨우 쉬게 되었는데요. 정말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모는 그제야 겨우 캔커피 하나를 내밀었어요. 물 마실 시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모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으이그, 이렇게 저질 체력이니 식당 하겠니? 그나저나 임신은 어떻게 계획했니? 네? 그것도 아직 고민 중이에요. 남편이랑 저도 회사 일이 많거든요. 그래도 올해는 안 넘기고 싶어요. 저는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식당 일 못하겠다 말하려는 찰나 시모의 황당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출산 시기 봄에 맞춰야겠어. 명심해라. 식당 비수기 때 아기를 낳아야지. 너희 신우들 다 그렇게 했어. 식당 맡아 하려면 임신도 비수기, 성수기 나눠서 해야 돼. 저는 그 말에 기함했어요. 아니, 가게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 생일까지 맞춰야 하나요? 거기서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려다가 붙잡혀 잔소리를 들을까 싶어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같이 가서 돕자고 했지만 남편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 못 갔거든요. 남편이 아까 식당에 있었으면 이 소리 듣고 뭐라고 했을까 싶더라고요. 어머니가 임신도 식당 일에 맞춰 하라는데? 당신 식당 물려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혹시?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 결혼 전에 이런 말 한 적 없잖아. 당신도 식당 하고 싶어? 오늘 코피 났다며 누나가 말해줬어. 그러니 가지 말자고 했잖아. 당신 이제 엄마한테 할 말 다 해도 돼. 나도 식당 관여하고 싶지 않아. 거기 가면 맨날 싸우기나 하고.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할게. 얼른 쉬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심각하게 말했죠.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저 직업이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다음날 여주로 내려가 시모를 만났어요. 저는 뭔가 해결할 수 있나 싶었는데요. 자기야, 가서 뭐라고 했어? 어머님이 알았다고 하셔? 응? 이야기해봐. 다신 자기 부르지 말라고 했어. 임신도 우리 직장 스케줄에 맞춰 한다고 했으니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실 거야. 하지만 긁어부스럼을 만든 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었어요. 왜냐면 며칠 후 밤늦게 시모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남편은 야근이라 늦는다고 했는데 저는 어머니가 두려웠습니다. 뭐라고 해서 제 심사를 틀어놓으려고요. 아가, 너 우리 식당 물려받을 생각 없는 거니? 요새 애들은 야망이 없어, 야망이. 내가 너였으면 이참에 직장도 관두고 식당으로 나오겠다. 난 우리 식당 며느리한테 물려줄 생각이야. 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어머니. 저는 식당 일이 체질에 안 맞거든요.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야. 이 가게 누구한테 가겠니? 우리 딸들 만삭 때 나와도 안 물려줄 거야. 어머니,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꾸 이러지 마세요. 귀찮아요. 다신 식당에서 일하라고 하지 마세요. 분식집 딸내미 만만해서 받아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까불어?
분식집이라고요? 설사 분식집이라도 뭐 어때요? 어머니, 혹시 제가 식당집 딸이라고 해서 저보고 식당하라고 하면 저 진짜 싫어요. 저는 가시라고 벌떡 일어났어요. 분식집 딸내미라니요? 그래서 무시하고 식당 일 시킨 겁니까? 남편에게 시모 이야기만 하면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지 몰랐는데 시모는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전혀 자기의 잘못도 모르는 겁니다. 30개 테이블 밑이면 다 분식집이지 아니냐? 너 아주 웃긴다. 주제도 모르고 내 아들이랑 살라고 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네. 헤어지고 싶니?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식당 안 하면 헤어져야 하나요? 우진 씨도 식당 하기 싫다고 했어요. 여기 대지가 몇 평이고 건물이 얼마인 줄 알아? 그리고 연매출이 얼마고? 그걸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딨니? 특히 남자가. 나중에 남편 잃고 땅 치고 울지나 마. 시모는 제가 식당 일 안 도와 남편이 저를 버리고 갈 것처럼 말하는데요. 아니, 자기 아들을 그렇게 모를까요? 진즉 하고 싶으면 직장 생활 안 하겠죠. 시댁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령받고 싶어하는 아들의 마음을 모를까요? 저는 얼른 가시라고 현관문까지 열어두었습니다. 저는 시모가 가는 길에 인사도 안 했어요. 일 안 하면 헤어진다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난 식당 관심 없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나 신경 쓸 일 한두 개가 아니야. 회사 옮겨야 되잖아. 남편은 시모보다 이직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살짝 걱정은 되었어요.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시모 말대로 거기 장난이 아닌 노른자 땅이더라고요. 나 때문에 재산을 다 받지 못해 남편이 원망하면 어쩌나 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돈보다는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재산 때문만이 아니라 식당에 가서도 사람을 그렇게 닥달하지 않으면 가끔 도와도 드리고 싶은데 시모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일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그 후에 한참 시모가 연락도 안 해서 마음을 편하게 쉬었는데요. 하지만 남편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스카우트하기로 한 회사가 돌연 채용을 취소해버렸어요. 회사 사장이 갑자기 죽어서 문제가 되었네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남편은 낙심했어요. 어떡해. 사장이 죽었대. 그래서 회사가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사장 일은 안 됐지만 우리도 큰일이다. 그러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고인의 명복이나 빌어드려. 다른 곳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친정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 아빠가 주말에 남편을 위로한다며 좋은 펜션을 예약해 주셨어요. 다 같이 놀러가서 남편에게 힘이 되어 주었거든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 회사야 다시 구하면 되지. 우리 딸이 벌고 있는데 자네 더 좋은 곳을 알아볼 시간을 가져. 그동안 회사 식당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살아왔다며. 그러니 몇 달 쉬자. 가연이 너 남편 바꿀 생각 하지도 마. 그래, 이번 기회에 재충전해. 뭐가 그렇게 급해. 그리고 밥도 많이 먹고. 그 사이 말랐구만. 남편은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오빠도 기운 내라며 윷놀이 한 판 하자는 겁니다. 이긴 사람 용돈을 준다나요? 아마 남편 기운 올려주려고 오빠가 기획했나 봅니다. 거기서 남편이 이겨서 100만 원 정도 용돈을 받았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뭔지 몰랐는데 위로 감사합니다. 그 후 남편은 구직 활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쉽게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시모 목소리를 들으니 우울해지는 제 기분. 남편 엄마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요. 시모는 우리 내외를 식당으로 오라고 했어요. 할 말이 있으니까 다 모여봐. 가게 상속에 대한 문제니까 너희들도 와야 해. 기다리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묻는 제 말에는 대답도 안 하시고 자기 의견만 어필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도대체 상속에 관해 뭐라고 하실 건지 궁금하긴 했는데요. 남편은 그 전화가 왔다고 하니 그 후부터 말이 없었어요. 가뜩이나 취업도 안 되는데 남편의 심기가 불편해 보였으니 저도 말없이 여주까지 갔죠. 시모의 집에 도착하니 긴장한 신우들이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동안 2명의 신우는 제가 식당에 오지 않은 것이 좋다고 할 정도로 저를 의식한 사람들이었어요. 행여 제가 식당 일을 돕겠다 나서면 어쩌나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시모가 아들에게 가게를 넘겨주면 파르르 뒤로 넘어가게 약을 쓸 것만 같았어요. 시모도 저한테 화가 났는지 계속 째려보고 있었어요. 식당 예약룸으로 저희와 신우 2명 그리고 시모까지 아무도 말을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시모는 단단히 화가 난 사람처럼 보였고 신우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남편은 무슨 큰일을 저지를 사람처럼 비장했고요. 저는 여기서 당장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갑자기 시모가 책상을 꽝꽝 치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시건방진 며느리 꼴 보기 싫어서 아들한테 한 푼도 못 주겠어. 내가 그 말하려고 여기 오라고 한 거다. 알겠니? 며느리 너? 네? 어머니, 저 진짜 식당 일 열심히 했는데요? 그동안 여기 못 온 건 사정이 생겼거든요. 알아? 네 남편 우리 아들 백수된 거 회사 못 구했다며. 그게 다 누구 때문이냐? 그럼 그게 제 잘못이라고요? 설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네 탓이지. 네가 시모 말을 개똥으로 하니까 그런 벌을 받는 거야. 백수되니 어때? 아주 속이 타지. 후회되지. 시모 말 좀 들을 걸. 안 그러냐? 어머니, 뭔가 오해를 하셨어요. 백수 아니고 구직 중이고요. 남편은 지금 쉬는 중이에요. 제가 직장에 나가는데 뭘 그러세요? 곧 죽어도 자존심이냐? 꼴 좋다. 남편 백수되고 재산 한 푼도 못 받고 꼴 좋아. 시모가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는데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시모에게 주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여기 제가 드리는 서류 잘 보시고 다시 아무 말 마세요. 시모는 남편이 건네준 종이를 받아들고 덜덜 떨더니 악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를 마구 구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남편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어안이 벙벙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시모는 남편의 멱살을 쥐고 흔들며 말했어요. 너 뭐 하는 소리냐? 뭘 포기한다는 거냐? 너 이 자식! 엄마, 저 백수되었다고 하니까 장인어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힘내라, 괜찮다 이런 말만 하던데 엄마는 아니잖아요. 꼴 좋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맨날 그깟 상속으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때 큰 신우가 바닥에 던져진 종이를 펼쳐서 읽고는 오히려 남편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너 뭐야? 상속 안 받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이제는 협박까지 하냐? 아들이라고 엄마가 오냐오냐 하니까 이래도 된다고 하는 거야? 냅둬, 안 받겠다잖아. 쟤는 우리만 속물이라고 생각해. 자긴 재산 따위 관심도 없다고 해놓고 어디서 식당집 딸 데리고 왔잖아. 누나, 일부러 내가 식당 하는 사람 아내로 맞이했다고? 내가 왜? 미쳤어? 이 식당 나 절대로 하기 싫어.
뭐가 싫어? 이 식당으로 너 공부시켜 대학 보내 다 했는데 왜 싫어? 나쁜 놈아, 배은망덕한 놈아! 네, 전 배은망덕한 거 맞아요. 그러니 저 포기하세요. 아내도 괴롭히지 말고요. 식당 하시는 것도 결혼 결심하고 알았어요. 시끄러워. 데리고 오면 뭐래? 난 또 식당에 관심 있는 줄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저건 아주 몹쓸 년이야. 손목도 얇아서 일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남편은 멱살 잡힌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더 크게 소리를 쳤어요. 무슨 며느리를 일꾼으로 생각해? 아니, 도대체 엄마는 나를 뭘로 아는 거야? 내가 식당 주인하고 싶대? 우린 여기 식당에 관심이 없어. 상속 포기하니까 다신 연락도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남남으로 살아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으니까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시모는 달려와 남편의 뺨을 여러 대 후려쳤습니다. 남편은 움직이지 않고 다 맞고 서 있었죠. 시모는 울면서 악을 썼어요. 나쁜 자식, 지압이랑 똑같아. 남자가 배짱도 없고 포부도 없고 식당이 어디가 어때서. 그놈의 회사 다녀봐. 여기처럼 돈을 버나. 누가 식당이 싫대? 엄마가 싫어요. 누나도 싫고. 다들 돈만 보고 여기 붙어 있는 거잖아.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이 없이도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래요? 엄마 때문에 형제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엄만 그걸로 우리 이용하고 난 그걸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남편의 이야기에 신우들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 맞는 말이니까요. 시모는 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눈물을 닦으며 저를 째려보았어요. 우리 애들 착했는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며느리 하나 잘못 봐서 내 아들을 잃었네. 제발요.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엄마가 싫어요. 그런 행동 말 다 지긋지긋해요. 그까짓 재산 다 필요 없어요. 시모는 눈물을 흘리더니 갑자기 내 탓을 했고 바닥에 자지러져서 죽는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보지도 않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남편이 너무 단호해서 신우들도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비장한 태도로 시종일관 앉아있던 것이 상속 포기각서를 내밀려고 한 모양이에요.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도 엄청나게 무시했어. 식당에서 소리 지르고 일도 못한다고 밥도 잘 안 드렸다니까. 그래서 나도 집에 있기 싫어. 아버지가 식당 믿지 말고 실력 키워서 직장 다니라고 했거든. 내가 더 잘해볼게. 기다려. 나는 뭐든 당신 편인데 그래도 괜찮겠어? 가족끼리 인연을 끊는 건 말이야. 어차피 엄마는 상속으로 우리 남매들을 주무르고 싶은 거였어. 당신 괜찮지? 설마 그 재산이 탐나는 거야? 표정이 왜 그래? 솔직히 시모는 감당이 안 되고 식당 일도 취미에 안 맞았지만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금액이겠어요? 탐이 안 나면 그게 사람이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돈 때문에 시모 밑에서 비위를 맞춰 살기는 어려우니까요. 솔직히 아쉽기도 하지만 나도 그 식당에서 시모랑 견딜 자신이 없어. 역시 자긴 거짓말 안 해서 좋아. 그래, 돈 받다가 우리 영혼이 탈탈 털린다. 사람 쉽게 안 변하잖아. 욕심 부리다가 누나들처럼 노예가 되는 거야. 여주 땅, 건물, 식당 이런 것들이 상속 포기각서 한 장으로 쉽게 날아갔는데요. 섭섭한 줄 알았으나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시모가 전화하면서 식당으로 내려와라, 일해라 이런 말들이 없으니 좋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는 큰 신호가 찾아왔네요.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상속포기 가능해? 대단하다. 올케 집 잘 살아? 거기서 뭐라도 준대? 큰 신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주긴 뭘 주나요? 동생이 포기했다고 하니 다른 곳에서 받을 것이 있냐고 묻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펄펄 뛰었죠. 도대체 돈을 왜 안 받겠다는 건데? 누군 엄마 밑에서 개처럼 일하고 싶어? 그게 아니고요. 저는 진짜 어머니가 무서워요. 식당 가는 것도 싫고요. 그뿐이에요. 큰 신우는 배가 불러서 난리가 났다며 저희 둘이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오면 보고 가겠다며 기다렸지만요. 남편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말도 안 하니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는 작은 신우가 찾아왔어요. 재산 상속 포기하면 우리가 좋지. 너희들은 괜찮겠어? 나중에 다른 말 하면 안 돼. 아예 상속 다짐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시모가 아들 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물론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은 작은 신우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인연을 끊었나 싶었어요. 당신 이제 우리 누나들과도 문 열어주지 마. 인연을 끊는다 했잖아. 아마 엄마가 가보라고 했을 거야. 이번엔 누가 올지 알지?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 솔직히 신우는 감당이 되거든요. 무조건 소리 지르지도 않고요. 하지만 시모는 분명 찾아와서 난리를 칠 것이 분명했어요. 저와 남편은 당분간 떨어져 있기로 했죠. 아니나 다를까요? 이웃에 사는 동갑내기 여자와 친하게 지내는 터라 연락이 왔는데요. 시모가 찾아와서 문을 부신다고 하고 당장 나와라 소리를 하도 질러서 경찰이 출동했대요. 어차피 집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남편도 당분간 고시원에 있겠다고 했거든요. 구직을 위해 인천까지 갈 수가 없다면서요. 하지만 시모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 식당으로 찾아온 것 있죠. 퇴근하는 길에 식당에 들렀는데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사돈,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십억 하는 재산 안 받겠다니요. 며느리가 시댁에서 일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거 시켰다고 말이 됩니까? 제가 하기 싫다는데 왜 그러세요? 아들이 제 힘으로 산다는데 그게 왜 화가 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딸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생각하니 제가 화가 나네요. 종업원들이 있는데 퇴근한 애를 거기까지 부른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며느리가 일을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식당 아들 주려고 했어요. 그럼 사돈 따님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 하나 못 도와줍니까? 순식간에 가게 안에서 대립하게 된 시모와 아빠. 저는 보다 못해 그 사이로 뛰어들어갔죠. 어머니, 제가 언제 식당 사모 자리 달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우진 씨도 그래요. 지금 구직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무슨 식당이에요? 신우 2분 계시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 주세요. 재산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양보한다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제 말에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당장 아들을 바로잡으라 소리를 쳤어요. 아마 오빠가 연락했는지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경찰들도 들어왔어요. 이분이 여기서 난동을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데리고 나가주세요. 남편은 시모를 끌어내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에게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못나서 이러고 삽니다. 어머니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절대 안 바뀌세요. 가족을 무슨 소유물이나 하인쯤으로 아세요. 거기 있다가 우리 집사람뿐 아니라 저도 망가질까봐 상속 포기했습니다. 오늘 일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시모는 경찰서에 이끌려 나가면서 끝까지 소리쳤어요. 너 진짜 이러기야? 너 정말 이럴 순 없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고 피눈물 흘리는 날 있을 거다.
내 돈 한 푼도 너 안 줄 거야! 아빠와 엄마 그리고 오빠는 시모가 악다구니 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면 저를 당장 데리고 나왔을 거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아무도 남편에게 시댁 이야기를 묻지 않았어요.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난 후에 남편은 다시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요. 남편은 자기가 할 도리를 못한다고 생각하며 이곳저곳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요. 요즘 취업이 쉽지도 않으니 나름의 걱정이 많았을 텐데요. 전에 다니던 회사의 지인들이 도움이 컸나 봅니다. 남편은 인덕이 있어서 항상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아빠는 축하 파티라도 해준다고 식당으로 불러 장어까지 구워주며 응원했어요. 그동안 힘든 점 모두 털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하고 잘 살아. 알겠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진짜 아버님, 어머님, 형님 아니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김가현, 고맙고 사랑해. 저는 얼굴이 빨개져 버렸어요. 무슨 가족 앞에서 사랑 고백을 해요? 하지만 남편이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고 안심했어요. 시댁과 인연을 끊었다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댁은 나쁜 소식이 들렸죠. 유일한 아들이 상속 포기 선언을 해버리자 신우 둘이 충격을 받은 듯 가게에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시모의 속마음이 들켜버린 탓이었어요. 신우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들한테 식당이 그대로 증여될 판이었거든요. 가게가 망해간다고 신우들을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고 시모는 좌절했다고 해요. 아들이 던진 화살이 시발점이 되어 딸들도 이제 엄마 곁을 떠난 것이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억지로 빚내서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가게가 너무 바뀌어서 오래된 단골까지 끊겨버렸어요. 게다가 종업원들도 시모를 무서워하는데 그동안 신우들이 잘 다독여서 끌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신우들이 사라지면서 종업원들도 하나 둘 그만두고 말았대요. 안 되는 가게 붙잡고 끝까지 포기 못하는 시모. 그리고 가게를 팔아버리라고 시모에게 악을 쓰는 두 딸. 저는 남편에게 걱정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누나들도 엄마랑 성격이 똑같아. 세 사람이 알아서 하게 두자. 우린 신경 끊고 성실히 직장 다니면 돼. 저는 남편 말에 안심하고 이제 시댁 일을 묻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돈 있다고 자신을 종부리듯 하던 시모는 혼자 남겨지신 모양이에요. 아마 지금도 시모는 제가 아들을 꼬여냈다고 믿고 있겠죠? 시댁 가게가 3층짜리라 솔직히 혹하긴 했지만 남편 덕에 쓸데없는 욕심 안 부린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괜히 그 상속 싸움에 끼었다간 제 영혼과 몸이 탈탈 털렸을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만 시모는 해도 해도 너무했거든요. 신우들은 그동안 밀린 잠도 자고 여행도 다닌다고 해요. 시모만 혼자 동동거리고 있을 텐데요. 자식한테도 심적 피해를 주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위험하고요. 이제 누구의 간섭도 없이 편하게 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결혼한 지는 10년 차인데요.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운동도 하고 좋은 영양제와 보양식 등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마음 건강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면 신체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니까요.
그러니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이 아픈 곳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특히 스트레스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인이에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잠도 안 오고 머리도 아프고 소화까지 안 되고 근육통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마음의 병이 생기면 몸에 문제가 온다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저는 결혼 10년 동안 한시도 몸과 마음이 편하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시어머니, 시모입니다. 어느 날 시모가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반대편 건물에서 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팔뚝에 소름이 오소소 돋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기간 그러고 있다면 가서 이유라도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거기서 보고 계시면 좋으세요? 내려오셔서 가게로 오시라니까 반대편 카페에서 저만 보고 계시나요? 얘가 무슨 소리야? 난 커피 마시는 거야. 여기 커피가 맛있으니까. 평소에 커피 안 드시잖아요. 어머니 그렇게 보시니까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렇게 따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저는 화장품을 열심히 팔고 있는데 시모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제가 일하는 화장품 가게 건너편 카페에서 늘 앉아 제가 뭘 하는지 보고만 있어요. 오죽하면 손님들이 눈치챌 정도라니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고 앉아있길래 도저히 못 참고 가게를 접어버렸어요. 그제야 그렇게 쳐다본 이유를 알았어요. 집안 돌보지 않고 밖으로 나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거 있죠? 그동안 일하느라 힘들었다며 화해의 의미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감시하고 무슨 여행? 저는 거절했지만요. 시모는 무슨 꿍꿍이인지 그동안 자신이 과하게 행동했다며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어요.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라고 했던가요? 남편이 식사를 마치자 저보고도 먹지 말라며 제 밥그릇을 발로 차버리는 거 있죠. 남편이 수저 내려놓으면 너도 그만 먹어. 내 아들 알기를 동네 똥개보다 못하게 굴고 앉아있어. 이제 안 참아. 뭘 안 참으세요? 하고픈 대로 다 해놓고. 저 사람이에요. 저도 가족이라고요. 그런데 밥그릇을 발로 차요? 똥개라니요. 똥개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당한 서름을 폭발이라도 하듯 난리를 치는데요.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야 하잖아요. 제 편도 안 들고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게 참을 수 없어 결국 남편에게 한마디 해버렸죠. 그랬더니 시모가 기함해버렸어요. 개처럼 밥그릇까지 차였는데 더 못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우라가 치미는 사연을 혼자 품고 있자니 병이 날 것만 같아서 여기 사연을 올리려고 찾아왔어요. 부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과 저는 연애를 2년 동안 해왔는데요. 그때는 아무 마찰이 없었어요. 연애할 때 서로 부모를 만날 일이 드물잖아요. 게다가 처음 시모와 만나는 자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나는 내 아들이 좋다고 하면 다 좋아요. 아가씨 보니까 사근사근하고 말도 이쁘게 하네. 결혼하면 우리 잘 지내봐요. 나 그렇게 편협한 시모 아니에요. 장남이라고 해서 특별히 집안일을 더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마요. 처음 봤다고 말도 함부로 놓지 않고 맏며느리 노릇도 안 해도 된다며 편안하게 서로 잘 지내보자고 했거든요. 남편과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요. 남편이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순하게 보여서 좋았어요. 무섭고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다정한 남자를 원했거든요. 게다가 친정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 한편에 어머니에 대한 정이 그리웠어요.
남편은 시모랑 가끔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면서 잘 지낸다고 하니 부럽기도 했어요. 시모는 체형은 말랐지만 인상은 따뜻하고 편하게 보였거든요. 물론 시모가 친정엄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시모를 의지하고 싶었어요. 시모도 그렇게 해주마 했고요. 하지만 신혼 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혼하면 전업주부를 하려고 했어요. 집에서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려 했지만요. 집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몸이 괴롭기 시작했어요. 바로 시모 때문이었죠. 시모는 제가 아내 노릇을 잘하는지 보려고 우리 집에 출근하듯이 오셨어요. 새벽 운동 갔다가 오는 길이다. 물 좀 다오. 어째 아침은 먹었니? 애가 피쩍 말라 보인다. 보양식도 신경 쓰고 이제 계절이 변하는데 이부자리 바꿔야지. 물은 핑계이고요. 뭘 먹나 뭘 입나 뭘 덮나까지 일일이 상관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특히 먹는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관심이 많았어요.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는 것이 주부의 의무래요.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살다 보면 제가 아플 때도 있고 밥을 먹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빵도 먹을 수 있고 아침부터 해장국도 사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런 그것조차도 제가 직무유기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데 숨을 쉴 수가 있어야죠. 그렇다고 밥을 사 먹어? 외부 음식은 얼마나 조미료가 많은데. 너도 건강 나빠져. 사 먹는 버릇 고쳐. 그리고 저 커튼은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먼지 많아 보인다. 어머니, 매일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집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해요. 그만 신경 쓰세요. 제가 아무리 일해봤자 속 위의 경일기처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가 올 시간만 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불안 초조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남편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었죠. 미안해. 매번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러네. 엄마 올 때 되면 처제 집이라도 가 있어. 내가 또 말해볼게. 그런데 오지 말라고는 못하겠어. 부모한테 어떻게 그래. 그냥 관심도 줄여달라고만 할게. 신혼 초반에는 남편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제가 이렇게 못 산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몇 주간은 잠잠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오시는 거예요. 지나가다 들렀다 갑자기 맛있는 화과자가 생겨서 너 주려고 왔다 이러면서요. 제가 하루는 문을 안 열어드리고 가시라고 했더니 경비실에서 인터폰을 하는 거 있죠. 경비 아저씨가 시모 왔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보다 못한 동생이 제안했어요. 차라리 일을 하라고 말이죠. 언니, 그렇게 있다간 우울증 걸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시모 때문에. 언니랑 나랑 반반 투자해서 화장품 가게 열자. 어때? 화장품도 만들어 볼 거야. 현모양처는 시모 때문에 못해. 그럴까? 그래. 집에 있다가는 내가 미칠 수도 있겠지. 가게는 시모집 근처로 얻지 말자. 저는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몰라요. 제가 결혼 전에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마트나 백화점을 납품하는 영업부 일이었는데요. 그런 경험을 살려보기로 했어요. 결혼 전에 남편도 제가 집에 있기를 원하는 뉘앙스라 굳이 맞벌이를 해야 하냐고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웬걸요? 집에 수입이 늘 수 있다며 좋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모는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애는 누가 키울 거냐고 따지더라고요. 남편 밥은 언제 해주고 아내의 역할이 가능하냐며 묻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시모 본인이야 애들을 키우기 위해 교사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고 했지만 저라고 그래야 하나요? 요즘 맞벌이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집에 엄마가 있어야지. 애들도 아직 어린데 말이야.
그리고 가게는 늦게 끝나잖아. 남편 퇴근해서 오면 아내가 필요한데 왜 그러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세요? 애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면 되고 남편이 퇴근 후 애들 보기로 했어요. 저는 이미 계약도 하고 나가서 일하기로 했으니 소용없다고 말했죠. 며칠을 그렇게 말리던 시모는 제가 완강하게 나오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손님은 없었지만 저랑 동생이 노력 많이 했어요. 저희 가게가 시장 초입에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가게에서 쉬다 가시라고도 하고 차도 드리고 자리도 내어드리니까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어요. 가게가 붐비는 만큼 손님도 늘어났어요.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물건을 살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을 팔지만 곡물이나 채소를 베이스로 하는 수제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어요. 쌀가루나 채소가루를 섞어 얼굴에 바르는 팩도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입소문이 났는지 멀리서 손님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평소 화장품을 좋아하는 시모가 가게로 한 번쯤 찾아올 줄 알았는데요. 동서나 신우는 가게에 놀러 온 적이 많았거든요. 자기네 동네 홍보해준다고 하면서요. 다행스럽게 시모는 오시지 않더라고요. 개업식에도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제가 초대를 안 해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시모 때문에 가게 차렸는데 굳이 오시라고 하겠어요? 밉다고 하면 미운 짓을 골라 하는 애들처럼 시모는 꼭 제가 화가 나 있을 때 오시더라고요. 살다 보면 남편과 싸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성질이 조용한 스타일도 아니고 목소리도 살짝 크다 보니 남편이 코너에 몰려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남편은 마음이 약해서 친구들 말을 잘 듣는 편이더라고요. 밤에 술 마시러 나오라는 것은 물론이고 100단위 돈을 잘 빌려주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 별로라고 했잖아. 근데 돈을 빌려주면 돼? 몇 번째야. 200만 원은 돈이 아니야? 저번에도 350만 원 빌려갔다며. 2달 있다가 600만 원으로 돌려준대. 기다려봐. 친구가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빌려주냐? 아니, 그 친구 400만 원 더 빌려달라고 할걸? 1000만 원 채워서? 다신 빌려주지 마. 아니나 다를까요? 2달 후에 그 친구가 제 말대로 400만 원을 더 달라는 겁니다. 거봐. 됐고 600만 원 언제 준대? 도대체 당신 친구는 당신을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못 살아. 길거리에다가 돈을 버려도 이것보단 덜 아깝겠다. 그 친구 자기 돈 절대 안 갚아. 미안. 자기 400만 원 있어? 그래도 다 빌려줘야지. 아니야? 미쳐 내가.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이래?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남편은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는데요. 이런 장면만 보면 남편 잡아먹는 마누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시모는 이때만 화장품 가게를 찾아온 겁니다. 시모가 보기엔 돈 좀 번다고 남편을 무시한 걸로 보인 모양이에요. 너 또 내 아들 잡고 있냐? 미쳤어? 애가 아주 못됐구나. 윽박질러?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너 정말 이럴래?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갑자기 오셔서 이 장면만 보면 제가 나빠 보이겠지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수빈이 아빠는 말이죠. 시모는 내 변명을 듣지도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은 그때도 변명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니까요. 당신, 아까 엄마한테 왜 말 안 해? 당신 잘못이라고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 내가 또 잘못했어? 알았어. 다음에는 말할게. 나는 당신이 하길래 가만히 있었지. 이런 일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화장품 가게에서 저도 남편과 안 싸우려고 노력하는데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게다가 아이들 문제 갖고도 그래요.
2세 계획은 시모와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매번 저만 보면 아들 타령이세요. 저는 초등학생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시모는 아들 하나를 더 낳으라고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몸에 무리가 왔기 때문이에요. 제 심리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몸은 멀쩡한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임신이 어려운 거였어요. 시모한테는 제가 임신이 안 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데 애를 둘이나 낳았으면 됐죠. 뭘 그렇게 바라시는 걸까요? 게다가 남편이 육아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애를 낳고 기르는 건 저 혼자잖아요. 남편이라도 육아를 잘하면 모를까 말이에요. 아들 하나 더 낳아볼래? 그 아이는 내가 키워줄게. 한 번 더 시도해봐. 제가 무슨 기계예요? 아들 낳겠다고 하면 낳을 수 있나요? 벌써 둘이에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너는 무조건 안 돼? 싫어요. 못해요. 되는 건 뭐니? 남편 잡으라고 하면 잘하지. 어머니, 그건 남편이 잘못한 행동을 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셋째는 남편도 싫대요. 당신이 또 말해봐 얼른. 내가 그랬나? 그래요 엄마. 애가 셋은 저도 부담돼요. 그만하세요. 남편은 제가 옆구리를 푹푹 찔러야 겨우 말합니다. 시모는 그 꼴도 보기 싫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실 텐데요.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이 산다고 하지만 제 시모는 정말 이상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 같은 프로그램에 제보하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집에도 못 오게 하고 말끝마다 말로 받아치기까지 하니 저는 시모가 어느 정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완벽한 오산이었어요. 저기 건너편 사람이 자꾸 여기 보는 거 알아요? 반대편 카페 말이에요. 어느 날 손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길 건너 반대 건물을 보았죠. 1층에는 빵집이 있었고 2층에는 카페가, 3층에는 미용실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2층 카페는 통유리 창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앉아 있으면 시장통 사람들이 들고 나는 걸 다 본다고도 했거든요. 그 통유리 창에 딱 붙어 앉아 우리 가게를 내려다보는 사람. 바로 시모였어요. 미용실 간판 우리 애 아빠가 한 거라 내가 가끔 저 위를 봐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저 할매가 여길 보는 거 있지. 나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요. 오늘 또 저러고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저는 대답도 못하고 웃기만 했어요.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어쩌다 저런 시모를 만나서 이러고 사는 건지. 도대체 왜 저러냐 싶었습니다. 제가 불륜이라도 할까 봐요? 아님 저번처럼 가게에서 남편을 잡을까 봐? 저는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카페로 올라갔어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님 저 죽는 꼴 보려고 그러시냐고요? 몇 시간 죽치고 앉아서 제 가게는 왜 보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카페에 오지도 못하냐? 네 가게야 여기가? 남 부끄럽게 악쓰지 말고 가서 가게나 봐. 여긴 내 자유의지대로 올 수 있는 곳이니까. 무슨 끈악풀도 아니고 몇 시간씩 앉아서 제가 뭘 하는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는 몰랐어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카페까지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씩씩거리면서 일단 물러났어요. 처음에는 손님들한테 막상 시모라고 하지도 못했지만 결국 가게 단골 몇 분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시모라는 걸 말이에요. 같은 노인네지만 왜 저러니? 저 정성이면 나가서 돈을 벌어도 되겠다. 아이고, 우리 사장이 고생이 많았어. 무슨 영화에 나오는 간첩이야 뭐야? 저는 하는 수 없이 가게 앞에서 키 큰 고무나무 같은 화분을 잔뜩 세워놨어요. 블라인드로 가려놓을까 했지만 이상하잖아요.
화장품 가게를 누가 다 가려놓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없다는 건지. 시모의 집에서 차로 30분 걸리거든요. 자차도 없는데 버스 타고 와서 절 감시할 줄 알았겠어요? 아마 남편이 회사 그만두겠다는 철없는 소리를 제가 되받아쳐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화장품 가게 잘 된다고 자기 다니는 멀쩡한 회사 그만둔다고 하면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할 줄 알았나 보죠? 철딱서니 없는 말을 하길래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번에도 시모가 그 장면을 또 보고 말았어요. 어렵게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남편을 쥐잡듯 한다며 시모가 소리를 막 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회사 다녀라 마라 하는 거야? 그깟 화장품 가게 하면 안 돼? 너는 뭐가 그리 잘났니? 가게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가게에 와서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다가 가려고 하는 걸 제가 모를 줄 알아요? 하, 웃기네. 고작 화장품 가게를 하면서 말이야. 남편이 없어져 봐야 소중함을 알지. 그 이후에는 카페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저를 째려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고 속이 덜덜 떨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의식하지 않았거든요. 남편 보고도 가게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동안 남편은 자기 엄마의 행동에 대수롭지 않다고 했지만 이번 일은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했어요. 자기도 시모를 말릴 수가 없다면서요. 특히 신우에게 말해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신우도 펄쩍 뛰고 왜 그러냐 하다가도 시모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동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모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서 그런지 동서와 신우는 알랑방귀만 뀌어대지 실속이 없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가게 계약도 끝이 났고요. 저도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집에서 수작업해서 택배로 보내도 되는 거라서요. 일단 가게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동네 분들은 섭섭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모의 모습을 안 볼 생각에 들뜨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가게를 더 이어가길 바랐지만 시모의 모습만 생각하면 또 가슴이 울렁거리고 소화가 되지 않아 내린 결론이었죠. 가게를 그만둔다고 말했더니 시모가 그동안 수고했다며 놀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만두길 원했던 걸까요? 아무튼 저는 잘못은커녕 자기는 커피를 마시러 갔다고 우기는 시모랑 제가 어떻게 여행을 가겠어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큰애야, 내가 그동안 너를 쭉 지켜봤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쉬지 않더라. 그게 얼마나 힘드니? 며칠 쉬었다 오자. 어머니, 저 안 가요. 매일 어머니가 지켜보셨는데 그거 사과를 먼저 하세요. 네가 남편 무시하니까 그랬지. 그러니 여행이라도 가서 풀자.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그래, 감시한 건 다신 안 그럴 거야. 이번에는 남편까지 편을 들고 나섰어요. 엄마가 저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한 번만 봐줘. 다신 안 그러신다고 하니까. 우리 서로 풀어야지. 안 그래? 시모는 가족끼리 모두 모인 장소에서 꼭 이야기했어요. 제가 거부하지도 못하게 말입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랑 놀러 가자. 나도 가고 싶단 말이야. 그래도 제가 아무 말 없으니 옆으로 와서 제 손까지 잡으시네요. 지난 일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 너도 가게 운영하느라 어디 여행 한번 못 가봤을 것 같은데 내가 따라가 줄 테니 이번에는 여행 가서 푹 쉬다 오자꾸나. 여행 경비는 내가 아범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가보자, 응? 해가 서쪽에서 뜨려는 건지 시모가 미안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게다가 남편이랑 딸아이가 좋아했어요. 그동안 놀러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그럴 텐데요. 이번에 큰애랑 여행을 갈 거다.
다른 사람들은 끼어들 생각하지 마. 저는 시댁 가족들이 모두 놀러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우리 가족만 데리고 가겠다고 고집했어요. 2달에 한 번은 모두 모여 식사하는 날, 그때 큰아들만 데리고 고급 펜션에 가겠다고 시모가 말했어요. 동서와 신우가 놀란 토끼 눈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모는 저만 따돌리고 동서랑 신우를 데리고 백화점 같은 곳을 많이 갔거든요. 왜요? 어머님, 저희도 데리고 가주세요. 거기 고급 펜션이라면서요. 가보고 싶어요. 그러게? 엄마, 우리는 왜 안 돼? 같이 가자. 거기 2층이라면서. 방도 많지 않아? 이번에는 장남하고 갈 거야. 그동안 큰애하고는 대화할 시간도 없었잖니. 너희들하고는 많이 했었고. 이번 여행은 따라오지 말거라. 저는 그 말에 무서워지더라고요. 동서와 신우는 혹시 돈이라도 주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시모도 자기 집에서 받은 유산이 있대요. 게다가 시부가 사고사로 돌아가셔서 보험금이 3억 정도 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부 목숨값을 주겠어요? 돈도 10원 한 장 허투루 쓰는 양반이 아닌데 말이에요. 펜션으로 떠나는 아침, 언제 시장을 다녀왔는지 트렁크 안에 식자재가 가득했어요. 남편은 뭐가 좋은지 계속 웃고 있고요. 하루는 갔다 오는데 무슨 일주일 전쟁 식량처럼 뭐가 많았어요. 고기, 쌀, 과일 등 먹을 것이 차고 넘치더군요. 이게 다 뭐야? 전쟁 났어? 하루 갔다 오는데 뭔 식재료를 이렇게 사냐? 엄마가 준비해준 거야. 어제 다 사주셨어. 어때? 좋지? 당신 시장 가서 물건 살 시간 없다고. 그건 감사한데 저 음식 다 누가 하는 거야? 생각해보니 어머니 나 극기훈련 시키는 것 같아. 여행이 아니라. 그나저나 펜션은 어디 있대? 장소를 묻는 말에도 남편은 말없이 웃기만 했어요. 동서와 신우가 그렇게 따라오고 싶었던 서울 근교의 펜션에 도착했어요. 고급은커녕 어디서나 흔히 보이는 펜션이었어요. 좋지? 서울하고 가까운 데로 이렇게 괜찮은 펜션도 없어. 얘들아, 저기 계곡이야. 가보자. 재밌겠다. 엄마, 우리 먼저 계곡에서 놀고 있을게요. 너무 신난다. 짐도 풀기 전에 아이들과 남편은 계곡으로 뛰어들었어요. 결국 음식은 제가 다 하는 건가요? 미칠 것만 같았어요. 무슨 명절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걸까요? 시모는 당당하게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비 좀 재워놓고 애들아 범 좋아하니 잡채 좀 해줘라. 너 잘하잖아. 어머니, 제가 이걸 혼자 다 해요? 그렇게 못해요. 저도 좀 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리? 애들이 해? 그동안 화장품 판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밥도 안 했으니까 좀 해. 오늘 엄마 노릇, 아내 노릇 좀 해라. 네 본분 다 하라고. 알겠지? 제 본분이 음식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혼자 이걸 다 못해요. 그렇게 말해도 못 들은 척 하시는 거 있죠. 계곡에서 좋다고 소리 지르고 좋아하는 내 새끼들 먹여야 하니 꾹 참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녁만 먹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시모 말을 듣나 봐라. 이러면서 이를 갈면서 음식을 했습니다. 다신 쳐다보지 않겠다던 시모는 웬걸요? 먼 발치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었어요. 교도관이 제 소자들 감시하는 그런 느낌인 거 있죠? 어머니가 하라는 잡채는 안 했어요. 그리고 무슨 갈비를 재워요? 펜션에서 명절 지낼 일 있나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다고 제가 할 거로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게다가 펜션의 꽃은 삼겹살 아닌가요? 숯불에 고기 구워 먹으려고 이런 데 오는 거 아닙니까? 김치찌개에다 삼겹살, 상추쌈,
이 정도면 펜션 저녁으로 딱 맞는 건데 말이에요. 저는 쓸데없는 식재료를 산 시모가 원망스러웠어요. 저런 것이 다 낭비 아니겠어요? 무조건 집에서 해먹는 것이 정답은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려면 옷도 만들어 입고 쌀농사도 직접 지어야죠. 왜 음식만 직접 하냐고요. 펜션 주변에 고깃집도 많았는데 말이죠. 펜션 주인이 숯불을 든 화로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계곡 가기 전에 미리 신청했다고 하네요. 저는 날씨도 좋으니 테라스에서 밥을 먹자며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화로에 훨훨 불이 타올랐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시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잡채는 안 했어? 내가 하라고 했잖아. 갈비찜은 어딨니? 얘 좀 봐라. 여기 찜기도 없는데 갈비는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잡채는 저번 주에 먹었고요. 새우랑 소시지 구워주면 애들 아빠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베큐 시켰다고 주인이 그랬잖아요. 그제야 계곡에서 애들과 함께 달려온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엄마, 나 고기 구워 먹고 싶었어요. 잡채랑 갈비는 다음에 하라고 하지 뭐. 남편의 말에 시모는 입을 닫더군요. 아이들은 김치찌개만 있어도 밥을 잘 먹었어요. 계곡에서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정신없이 퍼먹었어요. 고기 좀 구워요 여보. 애들 밥 다 먹겠다. 얼른 고기 구워줘. 그나저나 얼마나 놀았던 거야? 여보, 자주 좀 나오자.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얘들아, 아빠가 삼겹살 구워줄게. 천천히 먹어. 큰애야, 너도 배고프잖아. 어머한테 집게 주고 너도 앉아서 밥이라도 먹어. 고기는 아빠가 구워야지. 어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구워드릴게요. 아유, 운전도 하고 왔는데 내가 구울게. 원참, 이런 것도 남자를 시키나. 어머니,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데 나오면요. 애들 아빠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전 놀아요? 저 지금 앉지도 못했어요. 다들 왜 그래? 기분 좋게 놀러와서. 당신이 그만해. 내가 굶는다고 했잖아. 저는 애들이 눈치 볼까봐 입을 닫았어요. 시모는 왜 놀러 온 걸까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기를 굽는 것도 못마땅한 표정인 시모. 아니, 야외로 나오면 다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전 더운 거 안 보이나요? 이 모든 게 다 자식 위하는 것이 아닐까요? 애들이 즐거워하니까요. 아무튼 남편과 아이들은 신나게 밥을 먹더군요. 저는 고기도 잘라주고 찌개도 데워주느라 잘 먹지도 못했고요. 시모는 저 하나 먹으라는 소리 없이 잘 드시네요. 남편도 시모 밥그릇 위에 고기도 잘도 놓아주더군요. 엄마는 안 먹어요? 맛있어요. 고기, 아빠가 고기 잘 구웠어요. 딸이 말하니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제야 제가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모양이에요. 왜 안 먹어? 이런 데 와서는 많이 먹어야 해. 야외에서 먹으니 좋구먼 말이야. 인간아,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냐? 먹을 타이밍이 없는 거지. 그랬더니 딸이 상추에 고기를 싸서 제 입에 넣어주었어요. 애들이라도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시모는 여전히 저한테 눈길 하나 안 주고요. 다른 사람이라면 이 와중에 밥 먹으면 체할 텐데 저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먹어야 싸우죠. 뭐라고 하면 대꾸할 힘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막 한 숟갈 뜨려는데 남편과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그런지 밥을 빨리 먹었어요. 엄마 후식은요? 하길래 저는 과일도 얼른 깎아서 챙겨줬어요. 아이들과 남편은 복숭아, 포도나 수박 등을 먹기 시작했죠. 과일도 한두 개만 사면 되는데 시모가 많이도 샀더라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저는 아직 한술도 안 떴는데 과일까지 싹쓸이 했더라고요.
일어나서 게임이나 한다고 할 것이 뻔한데 여기서 시모랑 단둘이 밥을 먹기 싫었거든요. 계곡에서 뭐 하라고 놀았어? 다친 데는 없고? 아까 샤워는 꼼꼼하게 한 거야? 다음에 또 올까? 저는 행여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갈까봐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남긴 고기랑 애들이 먹던 찌개를 한 숟갈 먹던 차에 시모가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아범아, 찌개 그릇 같은 무거운 그릇만 개수대에 옮겨줘. 나머지는 우리가 치울게. 애들도 피곤해 보인다. 방에 가서 쉬어. 시모가 식사를 마치자 남편과 아이들한테 방으로 들어가라는 거 있죠. 여기는 우리가 다 치운다는 겁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목구멍으로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컥컥거리며 물을 마셨죠. 그제 한 숟가락 떴는데 남편과 아이들 보고 들어가라니요? 저는 사람도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아이들 먹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그제야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다 먹었는지 보지도 않고 제 엄마 말만 듣고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엄마 밥도 안 먹었는데 치우면 안 돼요. 자식이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제 편은 역시 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자기 더 먹어야지. 이거 나중에 치울까? 아까 안 먹고 뭐 했어? 가만히 있었으면 60점은 할 텐데 입을 벌려 빵점이 된 남편을 저는 째려보았습니다. 뭐 하다니요? 여보, 김치 없어. 여보, 내 숟가락 떨어뜨렸어. 여보, 맥주는 여보, 고추는 없어? 이렇게 저를 막 시켜놓고 뭐 했어?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먹던 찌개를 먹을 생각이 사라졌어요. 들고 가요. 나 그냥 고기랑 대충 먹으면 돼요. 개수대에 잘 헹궈놔요. 그냥 넣어놓지 말고 설거지 잘 안 하고 가면 벌금이래. 아까 주인이 그랬어. 저는 무거운 찌개 냄비를 들고 서 있는 남편 꼴을 보기 싫어 들어가라고 했어요. 아니야,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릴게. 이렇게는 죽어도 말 못하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응, 알겠어. 설거지 먼저 하고 있을게. 얘들아, 들어가자. 모기 물린다. 아이들과 남편이 테라스 문을 닫고 사라지는 것이 보이자 시모가 갑자기 일어나 내 밥그릇을 바닥에 패대기 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머니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무슨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 아닌가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와장창 플라스틱 그릇이라 깨지진 않아도 요란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본능적으로 떨어진 제 밥그릇들 주우려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제 너무 지겨웠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집으려는 밥그릇을 발로 뻥 차는 게 아니겠어요? 떼구르르 떨어진 밥그릇이 구석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그릇들도 바닥에서 패대기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밥이랑 반찬들이 테라스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었고요. 애라면 때리기라도 하죠. 이 금쪽 같은 시모를 어떻게 해야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필시 저한테 불만이 있다는 건데 그걸 이렇게 인격 모독하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조용한 소리로 물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사람 같은 짓이 아니니까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제 밥그릇 발로 찼어요, 어머니? 그래, 찼다. 어쩔래? 너 같은 건 더한 대접도 해야 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끝내는 줄 알아.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계곡 구경은커녕 부엌에서 종종거렸는데 뭘 잘못해요? 운전도 우리 아들이 해, 고기도 우리 아들이 구워, 애들도 우리 아들이 봐. 넌 뭐하니? 오늘 잡채랑 갈비하라는 것도 안 해줘?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이러면 병원에 가셔야 해요. 먹고 싶다고 언제 그랬는데요?
저한테 어제도 오늘도 그런 말 없었어요. 탔으면 먹고 싶다는 거겠지. 애가 얼마나 먹고 싶으면 여기까지 와서 해달라고 하니? 그거 해주면 안 돼? 평소에도 찬밥이나 주는 주제에? 어머니가 해주세요, 그럼요. 저 지금 밥한 거 남편 때문에 한 것들 아니에요. 내 새끼, 내 자식 먹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저도 친정 가면 귀중한 자식이에요. 그렇다고 밥그릇을 던지시면 어떡해요?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검사가 범죄자 신문하듯 조곤조곤 쏘아붙였는데요. 시모도 이번에는 쉽게 물러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남편이 다 먹었으면 너도 그만 먹어. 네가 곧 죽어도 남편 개처럼 무시할 줄 알아서 네 동서랑 신우 안 데리고 온 거야. 너 하나 바로잡으려고 말이야.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무시했으면 저런 인간하고 살지도 않아요. 남편이니 참고 또 참죠. 동서랑 신우는 자기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데요? 어머니는 아버님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셨어요? 아니잖아요. 너희 아버지랑 애들 아빠랑 같니? 네 말이면 군기 바짝 들어서 잘 듣잖아, 네 남편은. 아들 기 죽일까 봐 혼도 안 냈는데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명령이야. 성질이나 내고 한두 번이냐? 미련한 짓을 하니까 저도 성질이 나는 거죠. 근데 무슨 명령이요? 명령이면 제 말을 들어야죠. 아들한테 기분 나쁘게 그랬다고 제 밥그릇 발로 차도 돼요? 사람 무시하는 건 어머니예요. 이렇게 인권을 짓밟는데? 인권유린 좋아하시네. 너 돈 좀 번다고 그렇게 유세 떨던데 이제 가장은 네 남편이야. 이제 넌 가정주부니까 네 역할 충실하게 수행해. 다음에는 밥그릇 발로 차는 걸로 안 끝나? 시모가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부터 제 시모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돌 던져도 좋아요. 저 정도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하는 겁니다. 과대망상이 심각하시더라고요. 저는 펜션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 보고 집에 간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돌아서서 탁자 위에 있는 음식이랑 그릇들을 쟁반에 담았어요. 시모는 하지 않을 것이 뻔했고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내 감정 상한다고 피해를 줄 순 없잖아요.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자기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제야 흡족한 얼굴을 하며 제 뒤통수에 대고 이야기하시네요. 진작 그럴 것이지. 고분고분 말 좀 들어라. 이제부터 네 본분을 다해. 알겠지? 저는 대꾸할 가치가 없었죠. 그리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애들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방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난 갈래. 당신하고 애들도 가자고 하고 싶은데 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네. 택시 불러서 가든지 정미 불러서 가든지 할게. 아침에 먹을 콩나물국도 끓여놨어. 아까 고기랑 데워서 먹여. 왜 기분이 그래? 당신은 그게 문제야. 왜 분위기를 못 맞춰? 엄마가 당신 위해서 준비했다잖아. 그럼 갈비찜하고 잡채제를 왜 샀어? 나 잡채 싫어해. 먹고 체한 적 있다 했지. 그래도 당신 먹으라고 매번 했어. 근데 날 위한 여행이라면서 잡채제를 왜 샀어? 먹고 싶었어? 저번 주에 먹었는데? 엄마가 사라고 하니까 산 거지. 그게 기분 상할 일이야? 잡채도 안 했잖아. 당신 엄마가 내 밥그릇을 발로 찼어.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발로 차던데 그건 어떻게 변명할 건데? 당신한테 잘하라고 하던데 내가 뭘 못했어? 바람 피워도 밥그릇은 차지 않겠어. 아니야? 그랬다고 이 난리야? 난 또 뭐라고. 적당히 해.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엄마 요새 스트레스 받았나? 뭐? 여기 온 것도 너 때문이래. 너를 내가 무시한대.
그래서 군기교육 차원으로 나 데리고 왔다는데 그건 할 말 있어? 너 좀 그래. 저번에 나 화장품 가게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죽어도 안 된다며. 빌붙을 생각 말라며. 말이 지나쳤잖아. 아, 그래서 이렇게 당해도 된다? 화장품 가게 빌 붙는 거 맞잖아. 셔터 올리고 내리고 할 테니 돈 300만 원 월급으로 달라고 하면 좋은 소리가 나오냐? 됐다. 우리 끝내자. 당신이 이런 생각하니까 당신 엄마가 내 밥그릇 차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도 하게? 미쳤냐? 애들은 어쩌고. 극단적이야 왜? 이혼해. 난 더는 너랑 너희 엄마 못 보고 살겠다. 애들 살리려다가 나 먼저 죽어. 이혼할 거야. 그때 시모가 들어오더니 제 뒤통수를 갈기더군요. 그리고 말을 뱉어내는데요. 이게 뭐라고? 이혼? 이혼? 이혼할 거면 내 진즉에 시켰지. 감히 이혼? 갑자기 당한 공격에 저도 휘청했죠. 그렇다고 시모를 때릴 순 없고 저도 모르게 앞에 또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의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제 마누라가 맞아도 가만히 서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때리니 시모가 저를 또 때리려는 걸 제가 팔로 맞고는 바닥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이제는 하다하다 머리통을 갈겨요. 이래서 살 수가 없다고요. 저는 당신들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하자는 거야? 지금 밥그릇 하나 차였다고? 마누라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그걸 보고 화를 내야 하는 거야. 이혼할 거니까 준비해. 처제랑 약속했어. 회사 돕기로. 그래서 사표도 냈는데 무슨 이혼이야? 웃기네 진짜. 그래서 지금 고자세로 나오는 거야? 너 사장 시켜준다고 했다고? 그거 내가 한 거야. 여동생은 싫다고 했는데 너 기죽을까봐 사장 시켜주라고 했어. 이혼이 그렇게 쉽니? 어디 집 개 이름이야? 어딜 이혼이래? 그리고 사장은 무슨 소리야? 저도 어머니 아들 기죽는 거 싫어서 다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운전하고 고기 굽고 이런 건요. 기죽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튼 전 이혼할 거니까 다들 비켜요. 비켜! 시모는 이혼? 이러면서 뒷목을 잡고 못 일어나더군요. 저는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여기로 우리를 데리러 오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여기보다 더 좋은 데로 가자며 짐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엄마를 부축하더니 저를 하염없이 쳐다보더군요. 이 집안은 이혼이면 큰일이라도 날 듯이 난리가 납니다. 신우도 이혼한다고 길길이 날뛰다가 시모가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혔어요. 제 딸도 바람난 남편이랑 살게 하는데 착하고 고운 큰아들이 이혼남이 되니 속이 뒤집히겠죠. 알게 뭡니까? 저는 위자료도 두둑이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시모는 의식도 못하겠지만 여기 펜션은 방 안에는 CCTV가 없지만 테라스 같은 곳은 설치되어 있거든요. 밥그릇 뻥 찬 대가는 받아야죠. 저는 짐을 챙겨 펜션 사장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여차저차 이야기도 했죠. 펜션 사장은 너무하다고 하면서 그 장면을 제 문자 메시지로 보내줬어요. 동생 차가 오고 우리는 그날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겼습니다. 아침부터 호텔 수영장까지 이용했고요. 아니, 이런 게 저를 위한 것 아닙니까? 펜션에서 죽으라 밥 짓는데 무슨 저를 위한 겁니까? 브런치 먹고 우아하게 집에 돌아왔어요. 물론 형편 안 되면 호텔 못 가도 서로 돕고 밥을 먹고 하는데 또 가족의 정이잖아요. 무조건 여자만, 엄마만 희생하라는 건 뭔지요? 아니죠. 시모는 며느리만 하라고 하는데 문제지요. 그렇게 아들 귀하면 자기가 밥 챙겨서 주면 되잖아요?
보기만 하고 제가 하는지 감시하는 게 시모 역할입니까? 이혼 과정은 4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했어요. 애들도 있으니 여러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죠. 저는 집을 나와 애들을 데리고 동생 집에서 생활했어요. 그 인간 있는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동생은 그동안 준비해온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사장으로 앉혀주었습니다. 양육권 가져오려면 제 직업도 튼튼해야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원래 이 회사 사장 자리 남편 거였어요. 회사를 차리면서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던 남편까지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복을 발로 뻥 찼으니 어쩔 도리가 없죠. 그래서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직서를 냈는데 그걸 시모가 알 리가 없겠죠.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회사에서 사표 수리했대. 나 처제 회사 간다고 회사 그만둔 거잖아. 이혼한다고 해서 없던 걸로 하자니. 너 사장감 아니야. 시모랑 마누라 하나 중재 못한 게 무슨 사원들 관리하냐? 내 동생이 바보냐? 그리고 넌 이혼 준비나 잘해. 나 그동안 당신 엄마가 한 만행 증거 모으고 있어. 야, 우리 엄마가 무슨 만행까지야. 그냥 좀 시어머니 권리 행사한 거지. 그런 게 무슨 권리야? 갑질이지. 주제 넘은 갑질이 나를 병들게 했어. 몰라? 하긴 뭘 아냐? 관심도 없잖아. 당신이 더 싫어. 시모가 그래도 막아주는 것도 없고 더 부채질했지? 미안해. 내가 잘할게. 진짜 이러지 마라. 애들을 봐서라도 그러지 마. 수빈이가 그러더라. 할머니가 가끔 나 무시한 거 증인해준대. 9살짜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면 되냐? 넌 아웃이야. 엄마한테 가서 잡채해달라고 해. 우리 엄만 잡채 시장에서 사준단 말이야. 당신 잡채가 더 맛있어. 잡채 만들어주려고 결혼했냐? 그 잡채 만들 때마다 속 메스꺼렸어. 당장 꺼져! 남편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제가 매몰차게 쫓아버렸는데요. 시모가 제 동생 집 앞에 계속 서 있는 거 있죠. 듣자 하니 동생 회사의 남편을 사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혼이 두려운 건지 제발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는 신우를 앞장 세워왔지만 저는 묘지부동이었어요. 저는 양동이에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빗자루 하나를 들고 말이에요. 카페에서 머릿속으로 했던 생각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대문을 열고 시모 쪽으로 양동이를 흔들어댔습니다. 시모는 놀라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양동이의 물은 시모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물에 빠진 시궁지 꼴이었죠. 청소하게 나오세요. 이번엔 찬물이지만 다음엔 구정물입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척하면서 빗자루를 들고 시모를 내쫓아버렸어요. 아니, 무슨 떼 쓰는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게 서 있고 앉아 있으면 무섭기라도 할까 봐요? 다신 오지 않더라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모한테 있고 남편도 방관했다면 법원에서는 저한테 위자료 2억을 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장만한 아파트도 절반을 나누고요. 매달 양육비 200만 원씩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턱없이 적은 양이지만요. 양육권은 제가 당연히 갖고 남편을 동생 화장품 회사에 취직시켰어요. 돈을 벌어야 양육비를 줄 것이 아닙니까? 외부 영업일이라 저랑 마주칠 일은 많이 없어요. 있어도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혼해도 자식하고는 인연을 끊으면 안 되니까요. 예전에는 다시 합치자고 울고불고 매달리고 화내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까불면 해고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니 입을 다물었어요. 이제는 철저히 전 사장이고 남편은 일개 영업사원이죠. 한 번만 더 나한테 집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날로 해고야, 해고? 대답해요, 김 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얼마 후 마스크팩이나 화장품을 홈쇼핑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잘 보는 홈쇼핑 채널인데 잘 나가는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동안 모아둔 예금을 아들 위자료로 홀랑 날려버려서 머리 싸매고 누웠다는 말까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밥그릇 발로 차래요? 이제는 자기 아들 밥그릇 제가 쥐고 있으니 말도 못하게 약이 오르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그렇듯이 제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 귀하면 남의 집 딸 귀한 줄도 알아야죠. 그리고 본문을 다 알아 하는데요. 시모의 본문이 뭔지나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한 일이 있다면 사연을 떠올려 보세요. 속이 더 시원해지는 거 있죠. 그럼 건강하시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